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텐선비 남윤택입니다. 오늘은 반도체 8대 공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잘하는 회사죠. 그렇지만 이 전공정, 후공정으로 나눈다고 할 때 우리나라 산업은 대부분 후공정 쪽에 포커스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정 쪽이 중요하냐, 후공정이 중요하냐라고 결론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대부분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미국이나 일본 같은 기업들이 꽉 쥐고 있는 영역이 전공정 쪽입니다. 아무래도 이쪽 영역이 기술 구현이 좀 어렵고 수익성이 높다 보니까 그런 기술 선진국들이 꽉 잡고 있는 쪽이 전공정이고 우리나라는 전공정 쪽 산업은 좀 약합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입장이긴 하지만 일단 전공정 쪽 사업 쪽으로도 우리나라가 집중하고 있는 기업들이 몇몇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기업들이 있고 각각의 해당 공정은 어떻게 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은 전공정 관련된 1공정부터 6공정까지를 다뤄보도록 하고 7공정, 8공정에 해당되는 웨이퍼 테스트 패키지 이제 이쪽 공정을 후공정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거는 다음 영상에서 후공정 편으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바로 한번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옷장사의 보물지도 네이버 카페가 있죠. 네,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공부 내용들 공유해주고 계신데 여기 보시면요 9월 15일에 저희 카페 감사 멤버시죠 진니텐니님이 좋은 리포트도 많이 올려주시고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반도체 소부장 밸류 체인이라고 해서 관련주들을 이렇게 한눈에 정리할 수 있는 좋은 내용들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전공정 업체들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래로 내려보시면 후공정, 테스트 패키징 업체들이 각각 공정별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셔도 여러분들이 좀 한눈에 정리가 좀 되실 텐데 오늘은 이것을 조금 세부화해서 각각의 어떤 공정들이 있고 각 공정별로 이 회사들은 어떤 역할들을 맡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다루긴 어렵더라도 핵심적인 내용들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반도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요. 이 내용이 상당히 좋아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반도체에서 얘기하는 8대 공정 여기서 얘기하고 있죠. 첫 번째는 웨이퍼 제조 공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산화 공정, 세 번째는 포토 공정이 있고요. 네 번째는 식각 공정, 그리고 다섯 번째는 증착 공정 및 이온 주입 공정을 하나로 다섯 번째 공정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공정은 금속 배선 공정이 있고요. 자, 여기까지가 전 공정입니다. 금속 배선 공정까지가 전공정이다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일곱 번째 공정은 EDS 공정입니다. EDS는 Electrical Die Sorting이에요. 전기적 특성 검사를 이제 하는 공정인데, 네,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 공정은 패키징 공정입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이 공정이 테스트 공정, 패키징 공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후공정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죠. 이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알아보기로 했고, 자, 이 전공정에 대해서 이제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이제 웨이퍼 제조 공정인데요. 웨이퍼 제조 공정은 뭐 말 그대로 요 실리콘 웨이퍼를 직접 만드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 웨이퍼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이런 형태의 이제 웨이퍼죠. 근데 원래 처음부터 이렇게 생기지를 않았어요. 웨이퍼는 인곳이라고 해서 이제 이런 형태로 처음에 만들어집니다. 요게 이제 원료가 주로 이제 실리콘이죠. 규소로 만든 실리콘 인곳 웨이퍼인데 이거를 이제 절단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절단을 해서 연마를 하죠. 매끈하게 만든 연마된 웨이퍼를 바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요 웨이퍼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이 첫 번째 공정은 사실 우리가 여기까지만 알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뭐 더 세부적으로 깊이 우리가 이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러면 이 웨이퍼를 누가 만드냐? 삼성전자가 만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 인곳을 직접적으로 만들고요. 뭐 그리고 태양광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OCI라는 회사도 나와요. OCI 그리고 SK 실트론 뭐 이런 회사들이 이런 웨이퍼를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공정은 산화 공정이죠. 산화 공정은 아까 우리가 보았던 이 웨이퍼 표면에 산화막을 형성시키는 공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온 상태의 산소와 수증기를 결합을 시키면요. 마치 철이 녹쓰는 산화 과정을 거치는 것처럼 이 웨이퍼 위에 산화막이 형성이 됩니다. 네, 이렇게 산화막이 형성이 된 웨이퍼는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코팅이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로와 회로 사이에 누설 전류가 흐르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 산화막 공정을 거친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후에 식각 공정을 거치게 되는데 식각은 깎아내는 거예요. 깎아낼 때 웨이퍼까지 깎이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식각이 잘못 식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식각 방지막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산화 공정이 굉장히 중요한 막을 만드는 공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설명드렸다시피 이 열산화 과정을 통해서 원래는 규소였던 게 요게 이제 웨이퍼잖아요. 어떤 물질로 변했습니까? 이산화규소로 산화막을 띤 새로운 형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 실리콘이 일종의 이제 재료 역할을 한 거예요. 이 실리콘이 재료 역할을 해서 이산화규소가 되었다라고 알 수가 있는데 이 재료 역할을 하는 걸 우리가 전구체라고 흔히 이제 얘기를 합니다. 프리커서라고 영어로 표시를 하는데 여러분들 전구체 아마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 전구체를 생산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도 좀 공부할 필요가 있는데 전구체를 취급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회사가 DNF, 레이크 머티리얼즈, TEMC, CNS, 한솔케미칼, 솔브레인 이런 회사들이 대표적으로 이 전구체를 생산하는 관련주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공정이 이제 포토 공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줄여서 포토 공정이고 이제 길게 얘기하면 포토 리소그래피 공정이라고 얘기하고 다른 말로 노광 공정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포토 공정은 여기 나온 대로 웨이퍼 위에 반도체 회로를 그려 넣는 과정이다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지금 보시는 화면이요. 포토 마스크의 사진입니다. 요게 지금 포토 마스크예요. 여기 보시면. 그죠? 여기 안에 이제 회로가 이제 그려져 있죠. 그러니까 포토 마스크는 회로가 그려진 일종의 마스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마스크팩 할 때 얇은 막을 얼굴에 씌우는 것처럼 이 포토 마스크도 일종의 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막인데 요 막에 회로가 그려진 겁니다. 반도체 보시면 이렇게 회로가 많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회로가 그려진 이 마스크가 포토 마스크고 회로가 그려지지 않은 원판 같은 마스크가 있겠죠. 이거를 블랭크 마스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블랭크 마스크를 대표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이 SNS텍이 있죠. 그리고 이 블랭크 마스크에 미세 회로를 패터닝한 마스크가 바로 포토 마스크인데 이 포토 마스크를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기업은 없습니다. 물론 SNS텍도 포토 마스크를 개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FST도 이 포토 마스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직 상용화는 되지 않았지만 이 두 기업이 대표적으로 블랭크 마스크와 포토 마스크를 만들고 있고 FST 같은 경우에는 이 포토 마스크를 보호하기 위해서 위에 덮개를 또 씌워요. 일종의 이제 뭐 커버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요 뚜껑, 이 덮개를 펠리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펠리클을 FST가 대표적으로 만들고 있죠. 근데 이 공정을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포토 공정이죠. 포토 공정 또 다른 말로 노광 공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노광의 뜻이 뭡니까? 광이 빛이죠. 빛을 노출시킨다. 자, 네덜란드의 슈퍼을이라고 얘기하는 EUV 장비 제조 회사가 있어요. ASML이죠. 이 ASML이 삼성전자나 뭐 SK 하이닉스 쪽으로 이 장비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극자외선 장비가 빛을 쏴서 이 빛이 닿는 곳에 미세 회로가 이렇게 그려지는 방식입니다. 네, 여기 사진에 보시면 아까 우리가 공부했었던 산화막 위에 감광액이 도포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화막은 어떤 목적이었죠? 웨이퍼를 보호한다라는 목적이 있었죠. 그러면 감광액은 뭘 보호하겠습니까? 산화막을 보호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산화막 위에 감광액을 도포합니다. 감광액을 다른 말로 포토 레지스트라고 얘기를 해요. 감광액의 뜻은요. 이 감은 우리가 뭐 오감할 때 느낀다라고 할 때 감을 쓰잖아요. 광은 빛광자입니다. 그러니까 빛을 느끼는 액체예요. 빛을 느낀다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빛을 쏘았을 때 그 빛을 통해서 무언가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반응을 한다라는 건 녹을 수도 있고 녹아서 굳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녹고 굳는 과정을 통해서 회로를 만드는 게 포토 공정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이 감광액을 만드는 회사가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 동진세미캠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진세미캠이 대표적으로 포토레지스트 이제 감광액을 만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이 감광액의 원료가 되는 물질을 ENF 테크놀로지나 퓨릿이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신너 같은 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것들을 이 회사들이 만들고 있고요. 이 관광액뿐만이 아니라 식각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뭐 세정 장비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화학 물질들을 ENF 테크놀로지 그리고 동진세미캠, 퓨릿 같은 기업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네 번째 공정 식각 공정입니다. 식각 공정은 요 식각이 애칭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애칭은 이제 깎아내는 방식인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습식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건식 방식이 있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공부한 대로 산화막과
감광액이 이렇게 지금 도포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이제 식각 과정은 깎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학 방식이든 이제 뭐 건식 방식이든 깎아내는 과정을 거치면 요 산화막이 깎이게 되는 거죠. 감광액이 여기 지금 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깎이지 않을 거고 나머지 부분이 여기가 지금 깎여져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런 거를 식각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식각 공정은 습식 식각 공정과 건식 식각 공정이 있습니다. 건식 식각은 반응성 기체, 이온 등을 이용해서 특정 부위를 제거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기체와 이온을 활용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습식 식각은 용액을 이용한 화학적인 반응을 통해 식각하는 방법이다. 건식 식각은 습식에 비해서 비용이 비싸고 방법이 까다롭지만 나노 단위로 고집적화되는 반도체 기술 변화에 따라 회로 선풍 역시 미세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미세 공정에 활용할 수 있는 게 건식이고요. 습식은 요 단점의 반대겠죠. 그러니까 비용이 저렴하고 좀 뭔가 용이한 그런 장점이 있다라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식으로 습식보다는 건식이 확대되고 있는 산업의 방향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각받고 있는 이제 방식이 이제 건식 식각 방식인데요. 이제 건식 식각을 플라즈마 식각이라고도 이제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플라즈마를 발생시켜서 그것을 통해서 깎아내는 공정이다라고 우리가 쉽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관련주를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때 이제 램리서치 같은 기업들과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같은 외국 기업들을 이제 흔히 이제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대표적인 국내 관련주들을 보면 원익 IPS, PSK 그리고 테스 뭐 이런 관련주들이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요 식각 공정은 깎아낸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깎아내면 무언가 여기에 잔여물들이 남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 잔여물들 세정해야 되는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정 장비 관련주를 보시면 PSK도 여러분들이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우스도 여러분들이 관련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제우스를 제우습이라고 얘기를 했죠. 제우습이라고 이야기하면 습식 세정 장비. 그리고 PSK는 건식이다. 끝에 K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PSK이기 때문에 건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덜 엇갈리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뭐 헛갈리시는 분들은 그렇게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식각공정 관련주를 공부하실 때 이 식각공정의 SiC 링이라는 것이 소모품입니다. 요 웨이퍼 끝에 요렇게 테두리를 보호하는 일종의 링 형태의 부품인데, 이 SiC 링이 식각 공정에도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이거를 대표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이 TCK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도 식각 공정 관련주로 부각을 받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도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섯 번째 공정은 증착 공정, 그리고 이온 주입 공정이 있습니다. 먼저 이 증착이란 단어를 보시면요, 그러니까 수증기 형태로 무언가를 부착한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 증착 공정을 다른 말로 방막 공정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방막은 틴필름이죠. 굉장히 얇은 막을 씌우는 건데, 왼쪽의 그림처럼 요 웨이퍼 위에, 산화막 위에 이 미세한 방막을 이렇게 씌우는 과정을 바로 증착 공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증착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화학 증착 방식이 있고요. 요거는 케미칼이라고 써서 CVD라고 표현을 하고요. 물리적 증착 방식이 있습니다. 물리적 증착 방식은 피지컬을 써서요. PVD라고도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제 원자층 증착 방식이다라고 하는 Atomic Layer Deposition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ALD라고 쓰는데 요 세 가지 방식을 통해서 증착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증착 공정 말고 이온 주입 공정도 있죠. 이제 이온 주입은 이제 전기적 특성을 띠는 요 안에 불순물을 넣습니다. 이 불순물을 여기 이제 삽입을 하는데, 우리가 치과 가면 임플란트라는 표현 많이 쓰죠. 임플란트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빨이 없기 때문에 이빨 역할을 하는 무언가를 안에다가 삽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마찬가지로 임플란트 작업을 거치는데, 이걸 이제 이온 공정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여기 이제 활용이 되는 게 대표적인 물질이 여기 나오죠. 15족 원소인 인, 그리고 비소, 그리고 원소, 붕소 뭐 이런 것들을 넣는데, 이거를 이제 불순물이라고 얘기를 하죠. 도펀트라고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을 여기다 이제 넣어서 전기적 특성을 갖게끔 만들어주는 공정이 이온 주입 공정입니다. 증착 이온 주입 공정이 이제 우리가 살펴봤던 다섯 번째 공정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 지금 대표적으로 관련주로 이제 엮이는 게 원익 IPS가 또 마찬가지로 나오고요.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 있죠. 그리고 테스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유진테크도 이제 거론이 되는데요. 유진테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산화막이죠. 요 산화막을 증착하는 데 이제 주로 이제 활용이 됩니다. 이런 증착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장비 관련주예요. 이거 전부 다 장비를 만드는 회사들입니다. 원익 IPS 같은 경우에는 아까 식각 장비로도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식각 장비를 만드는 회사가 증착 장비도 같이 겸해서 만드는 회사들이 좀 많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방막이 금속을 씌우는 거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뭐 구리나 텅스텐 같은 걸 여기 씌우는 건데, 이 금속을 씌우는 방식 중에 이제 물리 증착 방식은 스퍼터링 방식이 있습니다. 스퍼터링. 스퍼터링은 일종의 이제 튕겨져 나가는 방식을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웨이퍼가 있으면 이 금속에 어떤 이온을 주입을 하면 요 반응을 통해서 이 금속이 튕겨져 나갑니다. 이 미세한 금속 입자가 튕겨져 나가면서 이걸 스퍼터링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웨이퍼에 이제 붙게 됩니다. 요 방식이 이제 물리 증착 방식이에요. 그래서 요 금속에 해당되는 물질을 스퍼터링 타겟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스퍼터링 타겟을 만드는 게 대표적으로 지오 엘리먼트 같은 회사가 이런 것들을 만들죠. 그래서 요 증착 관련주로 우리가 지금 살펴봤던 건 이제 장비 관련주인데, 이 스퍼터링 타겟 쪽으로도 들어가면 지오 엘리먼트 같은 종목들도 관련주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전공정 과정이 이제 마지막 공정입니다. 여섯 번째, 금속 배선 공정. 직관적으로 딱 이해가 되시죠? 왜 금속 배선 공정을 하겠습니까? 여기에 이제 전기 신호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전기가 잘 통하는 전기길, 금속선을 여기 안에다가 이제 넣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구리나 뭐 알루미늄 뭐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이 아까 설명드렸던 그 내용인데, 이온 주입을 했죠. 그리고 여기 알루미늄을 여기다가 이제 넣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게 베리어 메탈이라고, 아까 우리가 방막을 여기다가 씌웠잖아요. 이걸 씌우는 이유가 뭐냐면 알루미늄과 이 실리콘 같은 경우에 서로 결합하려는 특징이 있대요. 얘네 둘이 결합하게 되면 무언가 수율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이 베리어 메탈을 막 형태로, 방막으로 이렇게 씌워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봤던 여섯 번째 금속 배선 공정은 이 금속이 알루미늄을 얘기하는 겁니다. 알루미늄도 될 수 있고, 최근에는 이제 구리를 주로 많이 활용을 하죠. 구리가 됐던 텅스턴이 됐던 알루미늄이 됐던 여기 안에 전기가 통하는 길, 금속을 연결해주는 작업이 마지막 여섯 번째 공정인 금속 배선 공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반도체 8대 공정에서 전공정에 대한 공정은 어느 정도 살펴봤습니다. 관련주들도 우리가 알아봤고요. 자, 웨이퍼 제조서부터 산화 공정, 포토 공정, 식각 공정, 그리고 증착 이온 주입 공정, 금속 배선 공정까지 우리가 이해를 했는데, 자, 이 전공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거냐라고 탁 콕 집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포토 공정, 식각 공정, 증착 공정이 있겠죠. 이거를 가장 잘하는 회사가 대표적으로 램리서치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있다라고 이제 해외 기업은 말씀을 드렸고, 우리나라는 원익 IPS와 뭐 주성 엔지니어링, 테스, 그리고 PSK, 뭐 유진테크 이런 기업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토 공정으로 들어가면 이쪽은 우리가 장비 회사는 잘하는 게 없어요. ASML이 뭐 거의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포토 공정으로 들어가면 마스크 있지 않았습니까? 마스크. 우리 마스크 3개 아까 공부했죠. 첫 번째 뭐 있었습니까? 블랭크 마스크. 이게 원판이고, 두 번째는 여기에 패턴을 그린 게 포토 마스크. 그리고 하드 마스크가 감광액 도포 전에 요 산화막을 보호하기 위해서 씌운다. 소모품 부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요 세 가지 마스크도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핵심적인 관련주로 일단은 블랭크 마스크와 포토 마스크, 그리고 펠리클을 만들고 있는 요 두 개의 기업이 있었습니다. SNS텍과 그리고 FST가 있었죠. 요 두 기업 모두 삼성이 지분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감광액을 만드는 회사 동진세미캠을 말씀을 드렸고, 요 감광액의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공을 하는 게 퓨릿, 그리고 ENF 테크놀로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아까 산화공정 말씀드릴 때 전구체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전구체는 일단 2차 전지 쪽의 전구체를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반도체 쪽으로 들어가는 전구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사용이 되는 재료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이 재료로 활용이 되는 게 전구체인데, 이 전구체를 만드는 회사 DNF, 레이크 머티리얼즈, TMC CNS, 그리고 한솔 케미칼, 솔브레인 정도를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확장을 하면요. 이 CMP 슬러리 공정으로 또 들어가면 CMP 슬러리는 평탄화 작업, 연마 작업을 하는 공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특정 공정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웨이퍼를 제조하고 나서도 연마가 필요하죠. 거기에도 CMP 슬러리가 활용이 됩니다. 산화 공정도 마찬가지고 이 식각 공정도 마찬가지죠. 울퉁불퉁한 면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울퉁불퉁한 면을 깎아내는 공정이 CMP 공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장을 하시면 이 CMP 슬러리 관련된 소재 부품 회사들도 있어요. 이 CMP 슬러리 회사도 굉장히 많습니다. 솔브레인, YC캠, 뭐 퓨릿 이런 회사들이 대표적으로 CMP 슬러리 이런 원료들을 만들죠. 일단 기본적인 뼈대는요. 이 6개 공정 안에서 핵심적인 관련주들을 뽑아내시고 이 중간중간에 또 필요한 세부 공정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전구체가 있었고요. 그리고 뭐 아까 스퍼터링도 나왔고 또 뭐가 있었습니까? 각각의 공정별로 요 연마가 필요한 평탄화 작업이 필요한 CMP 관련주들을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었습니까? 이 식각 공정 과정에서 세정 장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건식은 PSK를 말씀을 드렸고요. PSK의 끝에 K를 건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우스가 있었죠. 제우스는 제우습이라고 외워서 습식 세정 장비를 대표적으로 만들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보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어닐링 장비가 또 중요해요. 어닐링은 일종의 이제 열 처리 공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 굳이 얘기하자면 이쪽 공정으로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어닐링 관련주로 HPSP가 있고요. 그리고 EST가 있죠. 자, 이런 회사들이 어닐링 관련주고 그리고 레이저 어닐링으로 들어가면 DIT와 EO 테크닉스가 서로 경쟁 관계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뭐 삼성 핵심 벤더가 있고 SK 핵심 벤더가 있는데 그런 것까지 다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너무 헷갈리시니까 일단은 이렇게 반도체 전공정 쪽에서 뼈대를 잡으시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데 좀 기준이 생기실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누르신 분들은 꼭 좀 눌러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수익은 10배, 주식은 쉽게 될 수 있도록 텐섭이 남윤택이 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에 후공정 영상에서도 여러분들이 투자에 참고하실 만한 좋은 내용으로 잘 준비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